2030년에는 2천만 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비결이 뭐냐?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을 시키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24시간 풀가동 시켜가지고 자동 생산성을 만든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테슬라 자동 자격이 다운이 된다는 거죠.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BYD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샤오미도 마찬가지겠지만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 이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기차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거고, 경쟁력은 로봇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 주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테슬라가 사실 2분기 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었죠. 왜냐면은 이제 주니퍼 Y 출시가 한 3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인도량 자체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왜냐면은 테슬라 때는 구매 행렬 자체가 기존에 있는 재고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인도량 자체가 안 좋았던 모습도 보여 있었고, 물론 전 세계 각각으로 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사실 컸죠. 그 커지면서 뭐 독일이나 아니면 호주 쪽에서에 대한 불매 운동이 하나둘씩 나오다 보니까 결국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치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에서 뭐 손을 뗀다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거는 결국에 가봐야 되는 모습이고, 어느 정도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결국에는 지금 주니퍼 Y 그 3월은 어차피 3월 말에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이 4월 한 달간의 조금 판매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주니퍼 Y나 그 이후에 나올 저가형 모델들이 실제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반응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보복 관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판매 자체가 중국에서 부진이 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게 좀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테슬라든 애플이든 이걸 사실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는 물론 4월 10일 기준으로 단기간으로 20% 조금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테슬라의 먼 미래 AI든 아니면 로봇이든,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테슬라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그동안 1, 2월, 3월 달에 부진했던 그 인도량 자체들이 이게 반등을 낳을 수 있는 숫자가 나아져야 추세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관세로부터 어떤 영향이 있나요? 테슬라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미국 공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고, 중국 쪽도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는 있겠지만은, 테슬라는 지금 특히 부품들이나 이 소재단의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의 CATL 배터리를 쓰게 됩니다. 쓰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좀 상황이고, 결국 중국 배터리를 쓰게 되었을 때 실제로 전체 연계 매출 법인의 특히 모델 Y 같은 경우는 한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가 자체가. 그러면 당연히 지금 125%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은 그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팔면 팔수록 그에 대한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게 중국과 미국의 관세 영향이 어느 정도 풀어지게 됐을 때 중국 쪽 판매 매출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의 배터리는 대부분 이제 LG 엔솔 배터리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중국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샤오미나 BYD와의 경쟁에서 점유율이 얼마만큼 확대되느냐가 중요한데, 테슬라가 최근에 중국용으로 나왔던 그 FSD 자체가 물론 기존에 한 2.5세대 이전 그 2세대와 가까운 레벨 2 단계의 이제 자율주행 FSD를 쓰다 보니까, 대신에 BYD 같은 경우는 기본 모델에게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 눈과 같은 이제 FSD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쟁력에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출시가 테슬라와 전기차 업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모델 Y 출시가 기존에는 이제 모델 자체는 재고로 좀 남게 되겠고, 새로운 Y 모델 출시에 대한 뭐 수요 기대감은 충족은 될 수는 있겠죠. 일단 머스크 입장에서는 최근에 거의 $10,000보다 훨씬 더 $10,000 할인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든 이제 완제품과 그런 수직 계열화된 소재부터 해서 배터리까지 그만큼 생산성을 더 향상시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BYD가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대신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향후에 뭐 옵티머스 로봇이나 로봇의 생산성을 확대시켜서 가격을 더 낮은 가격으로 경쟁력을 계속 부각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모델 Y 출시가 우리 신제품이 나왔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더 싼 가격으로 이 차를 만들 수 있어요가 이게 쟁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그 이후에 나올 저가형 모델들도 이 시장에서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 대신에 우리는 낮은 가격에 나왔지만은 그만큼 자율주행으로서에 대한 경쟁력은 우리가 훨씬 앞설 수 있다. 그게
FSD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순하게 테슬라 판매가 확고하게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거기는 FSD에 대한 실제로 다른 뭐 신의 눈이나 특히 중국 쪽은 BYD에 대한 신의 눈 데이터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정확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테슬라의 FSD가 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인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그 판매 데이터 속도는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물론 처음 전기차가 나왔을 때 주행거리, 충전 시간 이게 물론 중요한 포인트를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 이후에 차세대 플랫폼을 가게 되면은 물론 이거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든 뭐 공식 공정이든 이게 다 해결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 전기차. 그게 결국은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현대차도 라이다에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선회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뭐 포티두닷이나 같이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현대차는 이미 2년 전부터 레벨 3단계 자율주행을 출시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굉장히 보강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나라 전 세계 시장이 전기차 수요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연기관 타는 그 차 소유자들이 그럼 전기차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뭔가 고민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는 전 그게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판매를 많이 판다기보다는 이 FSD 자체를 이 시장의 하나의 라이센스 수익을 더 크게 확대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시장의 키포인트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하반기에 옵티머스 로봇이 대략 한 3,000대 이상의 판매량을 좀 생산량을 좀 확보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물량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작년에 테슬라가 연간 생산량이 대략 한 170만 대로 알고 있고 이게 근데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2021년 AI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2030년에는 2천만 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2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결국에는 인건비 절감을 시키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24시간 풀 가동시켜가지고 자동차를 생산성을 만든다는 건데 대신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테슬라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가격이 다운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운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이게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BYD도 마찬가지고 이게 중국의 뭐 샤오미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꾸준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다 그 이유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기차는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될 거고 그리고 그래서 경쟁력은 로봇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우리나라 뭐 로봇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하다시피 휴머노이드 로봇이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판도를 굉장히 바꿀 수 있는 모습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선두주자는 충분히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라고 좀 보고 있고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도 더 싼 가격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향후의 AI 시장과 특히 로봇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대제조 시장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로봇 산업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로봇 산업은 물론 우리가 가정용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의료 쪽도 서비스도 있는 건데 물론 제 가장 큰 시장은 뭐 산업용 로봇 시장이겠죠. 그래서 그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나마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는 그나마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카이스트 출신들이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지분을 최대주로 들어왔고 또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 쪽에 이제 콜옵션 권리 행사에 따른 이제 최대주주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 물론 최근에 최태원 회장도 여러 세미나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인정을 했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로봇 시장을 빠르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모든 산업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의 우리나라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투자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전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적 측면에서도 충분히 보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중국이 더 빠르게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느꼈던 2차 전지 시장처럼 또 한 번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향후에 추경에 대한 정책적인 투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더 M&A나 기술력의 투자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뭐 저도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던 건 맞고 그 1분기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하나둘씩 우리는 트럼프 1기 때 그런 행보들을 계속 꾸준히 좀 봐왔습니다. 똑같은 학습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더 나은 정책들을 쓰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 트릭이든 아니면 페이크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경제 패권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나라가 협상에서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반도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나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관세에 대한 수정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승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